네, 이제 CPI를 확인했습니다. 잭슨홀 미팅과 9월 FOMC를 앞두고서 다시 한번 커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 거다라는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력해지고 있는 분위기. 양도세와 관련돼서는 계속 정책 변화 이야기들이 코멘트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다시금 반등을 이끌 재료들이 조금 더 큰데요. 프리마켓 시세 보면서 오늘의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지금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1%에서 2%가량 올라갑니다. 특별한 재료가 있진 않았었지만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술주 중심으로 한 강세가 미국 시장에 펼쳐졌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됐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강합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2% 이상의 강세 움직임을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나란히 빠졌습니다. 달러도 약했고요. 빅컷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금리 인하 수혜로 대표주자로 가장 큰 기대를 안고 있는 바이오가 오늘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어제 막판에 다시 한번 흔들렸었던 조방원전까지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HD 현대중공업 포함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HD 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다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가 내려간다면 자동차 리스와 관련돼서도 힘을 실습니다. 자동차까지도 관세 프리 움직임 속에 최근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인데요. 조선주들의 반등 움직임 나오는 가운데 오늘 HJ중공업이 다시 한번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MRO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신흥 루키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4%의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에도 거래 다시금 실립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7만 원 회복했다가 어제 내어줬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와의 계약이 임박했다가 좀 더 미뤄진다라는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기술적 반등일지 긴 관점의 전략 필요하겠고요. 삼성전자의 강세 움직임, 더불어서 테일러 팹과 관련된 투자 확대 기대감이 이번 25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부장단이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매우 좋은데요. 지금 TLB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잘 나왔고 증권가 호평까지 나오면서 7%의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의 파운드리 연결고리 속에 가장 큰 수혜로 떠오르고 있는 두산 테스나가 4%의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은 재건주가 다시금 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아쉬운 펄어비스는 급락인데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주요 포인트 보고 전략 세워보죠. 7월 CPI가 촉발한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가장 중요했었던 이벤트가 어젯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예상치를 크게 넘지만 않아도 돼라는 게 시장의 컨센이었거든요. 지금 7월 지표가 2.7%로 CPI 발표가 됐습니다. 일반 CPI 전월 대비로 봤을 때에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0.3%를 보여줬어요. 보면 6월 지표보다 떨어진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는가? 근원 CPI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근원 CPI의 경우에는 지난달 6월에 2.9%로 7월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7월 지표에서 3.1%로 크게 올라오면서 연초 대비 가장 높은 근원 CPI를 확인했습니다. 변동성 큰 제품들의 가격을 제외하고 봤을 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하지만 그 범주 자체가 아주 쇼크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원 CPI가 튀었기 때문에 전월 대비 전년 대비로 모두 다 튀어오른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루 만에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의 인하 확률 트레이더들이 85%까지 봤는데요. 다시 93%로 크게 튀어오른 상황. 게다가 하반기,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에 3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블랙록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가 25bp가 아니라 지금은 25bp 93%거든요. 근데 50bp 빅컷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달러 금리 뚝뚝 떨어지면서 움직임이 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힘이 실렸습니다.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 괜찮았고요. 기술주 가장 강세 움직임을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부동산 리츠 관련해서도 강세 움직임이 두드러지며 우리 시장의 연결고리를 천천히 찾아볼 만한 포인트들이 자리했고요.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소 쉬어가고 있는 신재생, AI 소프트웨어와 여전히 좋은 배터리까지 힘 실어줄지 움직임 보셔야겠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건 맨 위에 적어드린 바이오, 헬스케어가 되겠는데요. 자금 조달 비용 문제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미뤄지는 금리 인하 전망 속에 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이 시장 안에 대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에 보면 크게 올랐어요. 코스닥이 한 2% 가는 동안 코스닥의 제약지수, 바이오텍 지수가 10%의 급등을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 확연하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면서 지금 일봉상으로 자세히 보이시나요? 7월에 튀고 나서 연고점 이후 쉬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8월 0.2% 올랐는데요. 코스닥 제약지수는 2.9%의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7월 급등 이후의 숨고르기인가 아니면 확연하게 언더퍼폼으로 다소 좀 쉬어가는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자리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날아오를 그 준비에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주요 학회 일정을 쭉 놓고 보시면 여기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에스모, 가장 대표적인 3대 학회로 꼽히죠. 10월 17일에 일정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플레이를 고민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세계 폐암학회 자리하고 있는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유럽 당뇨병 학회, 비암치료제와 비만치료제와 연결고리가 깊죠.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 아래쪽으로 세계 ADC, 우리 기술력을 갖고 있는 몇몇 종목들, 리가켄바이오를 통해서 ADC 기술력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에서 봤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11월에 세계 비만학회도 자리하고 있는 상황. 아래로 내려가 본다면 12월에는 알츠하이머, 뇌전증 관련해서도 학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국내 바이오테크의 기술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 특히 당뇨, 대사와 관련돼서는 한미약품이 주요 임상 결과를 이곳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도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며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ABL 바이오도 세계 ADC 학회를 포함해서 대부분 학회에서 좋은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ADC, 비만 관련해서 항암과 관련돼서도 지금 기술 이전 기대감이 큰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시스에서도 흐름이 좋은 바이오 종목들 누가 대장이 될 것인가를 고르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증권가의 최픽, ABL 바이오, 하반기 기대 줍니다. 어제 실적 내놨습니다. 매출액은 757억 원으로 발표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407억 원 발표가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3월에 이전에 사노피와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하고 나서 계약금과 마일스톤 수령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실적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때 이후로 최대치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매출이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간 자신감도 훌쩍 뛰어오릅니다. 증권가에서는 연간에 매출액 1,000억 원 넘어갈 거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이오는 돈을 버는 섹터가 아니야 라는 것에 있어서 기술 이전과 기술력을 입증해 나가면서 기업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에 ABL 바이오가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사노피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 BBB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력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잖아요. 로슈의 임상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른 적응증과 관련돼서도 다른 쪽의 적응증과 관련한 기술 이전 계약이 추가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 9만 원, 8만 6천 원. 키움과 유진이 발표하고 있는 10만 원까지의 움직임을 본다면 차트 보시면서 추가 상승 여력을 좀 체크해 보죠. 지금 어제는 7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6월, 7월에 고공행진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가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0.39% 어제는 음봉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93,900원이라는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키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서 보는 10만 원의 도달 가능성을 본다면 지금 최적의 자리인 것인지 같이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 기술주들의 움직임에서 K반도체 힌트를 여전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내부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 오늘 조선과 그리고 반도체가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코멘트는 이제 25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한미 협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유리한 카드 안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에도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그 측면에서도 반도체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는 이 테일러팹 라인과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확대한다. 8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줄였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확대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닷컴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이것이 굉장히 유력한 가설로 꼽히는 이유는 이전에 발표가 됐었던 테슬라 그리고 애플과의 수주 계약에 있어서 지금은 공장 투자를 확대해야 할 때라는 맥락에 힘을 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압박을 조금 더 피하기 위해서는 칩 제조와 후공정까지 지금 턴키가 삼성전자의 아주 유리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모든 공정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투자를 확대하고 이제 그 라인을 착수하는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소부장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한다라고 7월 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K하이닉스도 투자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자리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TSMC 3자 협력 구도 관계 안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HBM과 관련돼서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또 삼성전자의 수급 이슈 때문에 다소 소외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와의 HBM4 가격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HBM, 소재 부품 기판. 오늘은 기판 안에서 실적 잘 나온 TLB 증권가의 호평 속에 거래 동반하며 프리마켓 시세 좋습니다. 움직임 소부장으로 쏠릴지 여부 보셔야겠고요. 최근에는 확실히 삼성전자의 테일러팹 관련해서 장비주들이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원익 IPS와 유진테크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추가적인 전략은 업사이드를 열어두고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좁혀가야 될지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VT입니다. 실적이 나와서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어제 급락 속에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 숫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적 나온 부분만 보고 갈 텐데요. 발표치 지금 컨센 대비 약했지만 좋았던 건 화장품입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건 이전 실적 고점 대비 25% 빠지게 한 요인이 일본이 너무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기서 약한데 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실적에서 보여줬습니다. 우리 일본 말고도 잘해. 미국, 유럽, 중동 쪽에서 그리고 중국 쪽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화장품 섹터 전반에 걸쳐서 VT의 호실적이 이 부분을 깨어낼 수 있을지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지금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까지 12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호가가 아직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분위기가 좋았기에 기대를 걸어보죠. 두 분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B인베스트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젠 또 한 번 정책 우려 때문에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CPI 안도하면서 크게 올라줬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번 근원 CPI가 흔들린 게 B컵 기대감까지 자극한다? 오늘 그럼 성장주 중심으로 전략 포커스 좀 공격적으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좀 고려해 본다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기술주 위주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기대해 볼 법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독 보도였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기술력에 대한 좀 기대를 가질 만한 요소들이 많았었던 하루를 좀 보낸 상황이라서,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어제 그렇게 강한 출발, 좋은 모습을 장 초반에 보여놓고 장 중후반
행정안전보안부에 결국 우리나라는 대주주 양도세를 포함해서 이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가이드라인이 갖춰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망 매물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 쪽에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매수 포지션을 굉장히 단단하게 구축해온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포지션을 감안을 해본다면 만약 이러한 빌미들이 장중에 매도 그러니까 수익을 좀 확정짓고자 하는 투자 심리를 건드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장중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염두를 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를 보실 때 보시더라도 예전처럼 반도체 소부장 전체가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일부 몇 종목에 한해서만 수급이 지금 살아있다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뭐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유진테크 이렇게 이제 수급이 좀 살아있는 쪽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반도체 힌트 쭉 주셨거든요. 네. 다음 질문이 반도체였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오늘 관심주로 가져와 주신 게 또 바이오예요. 네. 바로 듣죠. 사실 금리 인하 기대하면 바이오 가장 크게 기대인데 주신 종목이 3천당 제약인데 고점 대비 많이 흔들려 있네요. 일단 뭐 3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네. 제약 바이오주들도 사실 힘을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셈법이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 좋은 모습이 예전처럼 반도체 전체에 훈풍을 불어준다기보단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성장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 일부는 또 피해를 보는 지금 상황이라서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떨어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밀리는 모습을 보면 또 그것도 이제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복잡한 반면에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조로 이게 뭐 B컷이 됐던 그냥 0.25%가 인하가 됐던 인하하는 방향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는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인데 네. 여기서 이제 갈릴 수밖에 없는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을 필두로 하는 바이오시밀러를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임상신약 파이프라인을 필두로 하는 뭐 리가켄 바이오 뭐 아니면 알테오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드렸던 올릭스를 볼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괜찮다라는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중에서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CPI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 이 S패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우리가 조금 더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비만 당뇨 기준으로 경구형이 지금 안 된다라는 평가를 좀 갖고 있지만 이 경구형으로 어떻게 보면 변환한다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삼천당 제약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시초가 저는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밀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15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제 손절 라인 잡아 주시고요. 올라간다면 25만 원 목표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5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반등 여력에 힘 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반도체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종목으로 힌트 주셨는데 이제는 섹터 전반에 걸쳐서 다 같이 오르는 장은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IT 투톱 중심으로 상승 움직임 나오는데 이주호 본부장님은 소부장 안에서도 그러면 수급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못 갔던 종목들까지 다 온 게 확산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도 김태성 본부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테일러팩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에서 지금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FST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원익 IPS, 솔브레인, 뭐 기타 SNS텍 이런 종목군들은 삼성전자가 지금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좀 가장 더 확률적으로 좀 높은 기업은 삼성이 지분 투자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께 잊혀진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로티 베큐민데요. 에로티 베큐미 결국에 삼성전자 지분 투자한 기업이고 건식 진공펌프 관련된 기업이에요. 전공정 장비단에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테일러팩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압축해본다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좀 정리해갖고 또 투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로티 베큐 지금 호가로는 0.7% 소폭의 상승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VT가
특히 화장품 쪽에 실적 잘 나왔는데 일본 외 쪽에 매출이 살아난 것이 핵심이 됐습니다. 일본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고 그럼 다른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출지 어제 시간에 걸해서 좋았었잖아요. VT가 섹터 전반에 걸쳐서도 회복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김 본부장님 어때요? 섹터 전체를 들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일 아이템을 가지고 잘 되면 VT. 만약에 좀 고전한다면 이제 달바 글로벌이라는 프레임이 좀 씌워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화장품주들은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고 저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건 이번 분기 실적에서 부진한 종목은 일단 제외시켜놓고 보고 이번 분기 실적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평가를 받는 잉글루드의 코스메카 코리아, VT와 같은 기업들이 3분기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확인 작업을 거치자라는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그냥 베팅하면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제 사고 파는 어떤 타이밍을 좀 잘 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VT도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괜찮겠지만 없으신 분들이 오늘의 뭐 양봉, 오늘의 상승세를 좀 보고 쫓아가기에는 다소 부담감이 좀 될 수 있는 자리이니 화장품주들은 좀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분위기 전체가 좀 싸늘합니다. VT만 좀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다음은 지금 관심주로 주신 NC소프트 들어보면서 지금 게임주 안에서 희비가 좀 교차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짚어볼 텐데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NC소프트를 주신 이유 사실 이전에는 그 AI 전략 모델에서 국가대표로 꼽힌 부분을 주시면서 주목해보자 하셨거든요. 네. 이번엔 본업 잘하고 있다는 포인트인가요 혹시? 네, 하반기 아이온2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가대표 AI 선정, 그리고 AI와 관련돼서 사실 이 NC소프트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여기가 왜 됐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게임 개발을 하면서 오디오라던가 3D 모델링 이런 것들이 결국엔 버티컬 AI, 맞춤형 AI 쪽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비상장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라는 게임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경쟁작이 로스트아크입니다. 근데 로스트아크 24년도 실적이 4,4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000억 이상이었어요. 마진율이 거의 50%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아이온2가 로스트아크 유저를 뺏어올 수 있다면 지금 S소프트 주가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발표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뭐 개발자들과 나와서 좀 쇼케이스 같은 걸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과금 구조가 로스트아크와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저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28만 원, 20만 원 전체적으로 분위기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모아지네요. 그런데요. 지금 게임, 카카오 게임, 컴투스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반해 펄어비스가 프리마켓에 이어서 지금 호가로도 급락 시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 전환한 실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본부장님? 우선은 지금 뭐 실적도 실적인데 붉은 사막 출시가 내년 1분기로 연기됐다라는 소식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 공개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만약에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이 호평을 받는다고 한다면 또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리스크 관리가 하기에는 지금 한 번에 이렇게 급락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붉은 사막이 만약에 게임스컴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반등을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그 뭐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접근하시겠다 한다면 게임스컴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게임스컴 전체적인 섹터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요. 김태성 본부장님, 저희 2차 전지요. 요즘 분위기가 참 다르죠? 앨범알이나 간밤 테슬라는 조금 약했는데요. 지금 TCC 스틸 급등, LNF 3% 상승, 에코프로도 상승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로 질문을 또 드려야 할지 달라지고 있는 업황에도 시그널이 있잖아요. 오늘 어디에 포커스 맞추면 돼요? 오늘은 저는 2차 전지에 힘을 좀 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초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비행 에코프로 제가 뭐 투자뉴스 7 때도 그랬지만 쫓아가 보시는 것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으나 오늘은 우선은 좀 힘을 좀 빼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초에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 좀 일부 좀 챙겨주시고 좀 관망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안 간다라기보단 수급의 어떤 타이밍상 오늘
간밤에 이제 알범알도 밀렸고 리튬 관련주들이 좀 밀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시작은 굉장히 강하겠으나 중간에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수급이 오늘 제약바이오로 흘러갈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일부 조금 이제 욕심을 내려놓으셨다가 만약 제가 이야기한 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 종가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이제 추가적인 가격 혹은 기간 조정이 나올 때 다시 담아내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지수가 지금 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정책 번복 때문에 흔들렸었던 지수의 낙폭을 만회하며 3,224선 회복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쪽이 IT 투톱, 특히 오늘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힘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184달러, 이제 280달러까지, 220달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이닉스 27만 8천 원까지 회복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이 대체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TLB, JT, 두산 테스나, 유진테크까지 수급 움직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 HJ 중공업을 포함해 오늘 기자재단까지 다 같이 훈풍이 다시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종목 선별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장 출발하고 이야기 이어갑니다.